한 사람의 힘이라는 제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어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우리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를 아시죠?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한 후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같은 팀의 가봉의 부안가 선수와 짝을 이루어서 9경기 만에 18골을 합작했다. 무엇보다도 미국 열도의 손흥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기 외적으로 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인성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스타나 또 다른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 농구나 야구의 메이저리그 스타들과 경기장을 찾게 하고 있습니다. 손 선수는 호날두나 메시처럼 경기장을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LAFC의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을 맞춰가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한 사람이 미국 열대에 미친 영향이 정말 뜨겁고 대단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겨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찰리 커크입니다. 여러분, 이 찰리 커크는 9.11 하루 전인 9월 10일 그 유타주 밸리 대학에서 학생들과 토론 중에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찰리 커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 현상,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이 타락한 미국의 방향을 바꾸자고 외친 젊은 차세대의 리더였습니다. 제가 이 찰리 커크를 영상에서 처음 만난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비행기 위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는데 북한 지역은 깜깜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남한은 환하디 환한 이 밝은 빛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암흑 그 자체였고 남한은 한밤중에도 빛의 향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인 북한의 체제와 그리고 자유주의인 남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한 장면임을 찰리 커크가 그 강연 처음에 그 화면을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인상적인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가 이 복음과 자유와 진리 편에서 그것을 설파하다가 한 청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
31살. 아내와 어린아이 두 자녀를 두고서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그의 부인인 에리카는 내 남편 찰리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청년 같은 젊은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용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이다. 증오에 대한 답은 증오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리카는 나는 남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직접 보았다면서 그가 느꼈을 모든 감정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찰리가 암살 당한 이후 10일 동안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폭력도 폭동도 혁명도 아니었고 대신 미국 사람들이 기도했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부흥을 목격하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 찰리 부인은 그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향해서 그 청년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이고 남편 찰리도 그랬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이 찰리스 커크가 18살 때 터닝 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학 캠퍼스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주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증명해 보라는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찰리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또 구호가 아닌 사실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알려진 오해에도 불구하고 백인의 특권을 부정했고요. 이번에 이 미국은 9.11 사태 이후 이 찰리의 이 죽음이 미국 회복력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 현대사에서 최근 역사 가운데 2번 미국이 하나 됐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9.11이고 그리고 이번 찰리 커크 죽음으로 인한 이 일을 통해서 미국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건국 정신을 회복하자고 지금 말합니다. 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56명 중 55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세운 나라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2004년 미국의 이 작은 복음주의 학교에서 11살 된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날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 찰리가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찰리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찰리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찰리, 하나님께서 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찰리는 중산층 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건축가였고 어머니는 그 상품 거래소의 판매 상인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함께 앉곤 했는데요. 찰리에게 묻습니다. 찰리야,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엄마의 질문에 찰리는 다른 친구들처럼 축구선수나 연예인이나 소방관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러한 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평범한 어떤 어린아이의 꿈을 넘어선 불타오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모의 눈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찰리가 어릴 때 그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읽곤 했는데요. 이 나라는 하나님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킬 것이다. 이 구절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래, under God, 하나님 아래라는 그 구절이 이 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 복음주의 학교의 이 작은 교실에서 거듭난 11살의 찰리 커크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찰리 커크는 또래의 10대들과 같이 성장을 했는데요. 매일 아침 스쿨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농구도 하고 또 숙제에 시달리면서 평범한 일상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찰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찰리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보통 친구들이 점심 메뉴나 또 체육 시간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할 때 찰리는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회 시간에 배운 삼권 분립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빠, 정말 신기한 건 대법원 판사들의 임기가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어머니 캐서린이 웃으며 이제 대화에 끼어듭니다. 찰리야, 너 정말 특이한 애구나. 네 친구들은 다 게임 얘기만 하는데 엄마, 저도 게임을 좋아하지만 이런 게 더 재미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이런 찰리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버지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찰리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건축사인 자기가 설계도를 바라보듯이 이 찰리는, 이 아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도를 마치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야, 그럼 너 커서 정치인이 되고 싶냐? 저는 정치인보다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2009년에 16살이 된 이 찰리가 이 고등학교 토론 클럽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던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 상대편 학생이 열변을 토했는데 찰리는 조용히 손을 들고 잠깐만요.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헌법 어디에 의료보험이 기본권으로 돼 있던가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찰리가 말을 이어갑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한 생명권, 그것은 정부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권리예요. 여러분, 이 청교도가 네덜란드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잖아요.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에서는 종교의 박해를 받다가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었잖아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하는 생명권은 정부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부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당신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유시장의 해결책이에요. 정부 개입이 줄어들수록 의료비는 내려가고 경쟁이 될수록 질은 향상이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여러분, 그날 토론에서 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죠. 2010년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찰리는 이제 진로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찰리는 선생님, 저는 웨스트 포인트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담 교사가 깜짝 놀랐죠.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이브 리그를 가려고 하는데 찰리가 육사를 택한 것이었어요. 왜 웨스트 포인트인지 물어봐도 될까? 찰리가 대답합니다. 미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미국을 지켜온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요. 진짜 리더십. 그래서 그의 겨울에 찰리가 웨스트 포인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봄에 통지서가 왔는데 불합격이었습니다. 성적도 충분했고 과외활동도 뛰어났는데 뜻밖의 결과를 받게 된 거예요. 찰리가 이 공정하다고 믿었던 이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가 찰리에게 말합니다. 찰리야, 때로는 시스템이 우리를 거부할 때 우리가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있단다. 아버지의 말이 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1년 가을 이 찰리가 하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첫 학기 정치학 수업에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타협의 예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찰리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그럼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들도 있지 않나요? 교수님이 찰리에게 말하는데 찰리군, 그런 생각은 너무 순진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 정치가 원칙을 버리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다 찰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18살 이 신입생이 교수와 논쟁하는 모습이 이 모습을 신기하게 다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찰리는 이 대학에 입학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대학이 진리 탐구의 장이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마치고 대학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초에 이 찰리 커크가 이 시카고에서 열린 어떤 그 보수 청년 모임에서 그는 이 빌 몽고메리라고 하는 50대의 중년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빌이 이 찰리 커크를 알아보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조직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 보수주의자들을 위한 조직을. 근데 찰리는 실제로 자기가 어렸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어리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젊은 친구, 학생이라서 더욱 좋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물들었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조직 단체를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까요? 뭔가 변화를 의미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 USA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터닝 포인트 USA. 전환점이라는 뜻이죠. 터닝 포인트는. 미국이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전환점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생각에서 터닝 포인트 USA가 만들어졌습니다. 빌이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찰리가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하퍼대학에서 그랬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면 공격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걱정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토론의 형식으로 Prove me wrong이 시작이 됐어요. Prove me wrong이 뭐예요? 내가 틀린 것을 증명해봐. 이게 찰리 커크의 토론회의 이름이에요. 토론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Prove me wrong, 내가 틀린 것을 증명해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상대 반대하는 학생들이 토론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 찰리 커크는 말합니다. 저는 미국이 진정한 공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으로 판단받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이 이런 미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죠. 찰리는 이 질문에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 USA를 만들고 미국 내에 수많은 대학을 돌아다니며 열정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터닝 포인트 USA가 지금 미국 전역에 3,500개의 지부, 대학과 고등학교의 3,500개의 지부가 이미 결성이 되었는데요. 그의 죽음 직후 5만 4천여 개의 대학교와 고등학교, 이렇게 본다면 미국 전역의 대학과 고등학교가 이 터닝 포인트 USA 지부를 신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맥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는 전쟁 중이에요. 에리카도 그의 남편의 조사를 말하면서 영적 전쟁 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예외 없이 이 막시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과 가정과 또 국가의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자유주의를 수호하며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과 교수를 만나 그동안 13년 동안 토론해 왔던 것이죠. 퓨리탄, 여러분 청교도죠. 맑은 기독교인, 퓨리탄이 세운 미국. 근데 지금 타락한 기독교에서 지금 현실 미국은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순수한 기독교를 회복하자는 부흥운동이 그의 사상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며 논박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그였습니다. 자유,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하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건국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찰리 커크의 죽음과 또 이 찰리 커크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부인 에리카가 그 커크를 죽인 젊은이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이 에리카의 용서가
지금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깨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9.11 이후에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미국이 하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전의 기독교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신앙 운동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건국의 아버지,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영적 부흥 운동을 지핀 이가 바로 찰리 커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 커크의 죽음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더 이후에 더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장됐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놀랍도록 기독교가 확장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찰리 커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죽음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찰리 커크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청년들과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는 under God,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수하에 그의 나라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건국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찰리 커크에게 일각에서 극우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돼도 정말 너무 잘못된 그런 말입니다. 거짓 좌파의 프레임 씌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우라는 말, 극좌라는 말은 폭력을 행사할 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가에 가서 젊은이들과 교수들과 토론하면서 자유와 진리를 설파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이 찰리 커크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거짓 프레임 씌우기, 좌파의 전략입니다. 더 건강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찰리 커크의 죽음 앞에서 반대편에 선 사람들조차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내야 되겠습니다. 이 찰리 커크가 한 말 중에서 It is all about Jesus 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모든 것과 그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t is all about Jesus. 그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찰리 커크와 같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이후로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찰리 커크가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미국을 회복하자고 외치다가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중국을 따르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 사회 공산 전체주의로 흘러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습니다. 자유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지정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준비된 젊은 기독 청년과 교회 성도들이 되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복음 통일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